요렇게. 근데 결국은 같은 크립스를 요렇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비올리스트 김사라입니다. 다음 오디션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근데 거기에 제가 모르는 엑섭이 있더라고요. 바로 알반 베아크의 Wozzeck입니다. Wozzeck! Er sieht immer so verhetzt aus! Wozzeck은 알반 베아크의 오페라인데 정말 아예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처음 보는 엑섭에 접근을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게 재밌겠다 싶어서 이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Wozzeck이라는 오페라의 이름을 들었던 거는 이제 바야흐로 한 20 몇 년 전에 네, 제가 10대일 때 저희 언니가 이제 그네신 음악대학에서 학사하고 있었을 때인 것 같은데, 아니면 석사하고 있었을 때인가? 러시아의 그 음악사나 음악 이론 수업과 시험은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이럴 때 청음을 2성부를 이미 썼어요. 한 5학년 때 3성부 갔었고요. 중고등학생 때는 뭐 화성학은 거의 이제 작곡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 뭐 멜로디 라인 같은 거나 아니면 베이스 라인 둘 중에 하나죠. 그거를 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화성을 다 적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뭐 토니카 도미넌트, sub도미넌트 이런 거 말고 뭐 도페 도미넌트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학사랑 석사는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언니가 음악사 수업을 듣고 오더니 Wozzeck이라는 걸 배웠대요. 근데 이제 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시험이 어떤 식이냐면요, 그냥 갑자기 음악을 틀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작품의 뭐에 어느 악트의 무슨 아리아. 근데 여러분, Wozzeck에 무슨 아리아인지 아, 이거는 음악이 어때? 이러면 언니가 아리아가 이래. 사실 엑섭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지휘자잖아요. 총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클라비아스. 총보가 있다고 그랬는데? 총보 어디 있지? 뭐 일단 피아노, 그러니까 클라비아스, 오케스트라를 피아노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12음계 작곡가들 악보 보시면은 이런 거. H는 메인 멜로디, L는 이제 서브. 그러니까 뭐, 네, 12음계를 뭐 설명 안 할게요. 몰라요, 저도. 12음계라는 거는 이제 그 반음들을 다 해서 뭐 레샵, 레, 레샵 이렇게 해서 12개의 음을 가지고 그 음계의 배열이 끝날 때 그 12개의 이미 했던 음을 반복하지 않는 게 12음계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우리의 그 음열이라고 하죠. 뭐 도, 레샵, 미, 솔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크랩스예요. 그럼 이 크랩스를 이렇게 가는 거를 옴케롱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요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요렇게. 근데 결국은 같은 크립스를 요렇게, 아닌가? 이거랑 이게 있고요. 이렇게가 있어요. 이게 12음계예요. 맞아. 이거였어. 자, 한번 우리 엑섭을 연구해 봅시다. 오페라에 나오는 엑섭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예요. 우리가 심포니 엑섭을 준비할 때는 살짝 추상적일 수 있어요. 프로그램 뮤직이 아닌 이상 이게 무슨 그림일지 상상을 한다든가 다가가는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오페라는 그 부분에 이게 무슨 테마이고 무슨 상황이고 성악가가 무슨 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연구만 더 잘하면은 제가 볼 때 쉽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리브레토를 저 나오는 부분까지 읽어봤는데요. 다행히 앞부분에 있더라고요.
네, 53마디부터 시작하네요. 비올라 솔로가요. 뭔가 지금 하우프트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페라를 봤을 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지? 아, 이런 상황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정말 영원한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아직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그러다 보책이 나타났네요. 50마디에 Jawohl, Herr Hauptmann. 그리고 다시 제가 볼 때 하우프트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보책 저 사람은 정말 늘 급해. 이러면서 브라츠가 시작해요. 자, 저 지금 초견이에요. 제가 막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좋은 사람은,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느리게 해. 느리게 한다. 오케이. 느리면 또 비올라지.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럴 때 뭔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12음계가 모든 것을 느리게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이러고 이거 완전히 브라츠 솔로 같은데? 네, 저 지금 완전 혹시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지금 초견이에요. 지금 박자 아예 생각 안 하고 프라이라고 써져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하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뭔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색이라는 그 인격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 라는 걸 보면은 보색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보고 하우프만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건 아닌데 약간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이런 상상이나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페라를 정말 사랑하는 오케스트라라면은 그 가사 하나하나, 모티브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주를 했을 때는 이렇게 뽀록이 나요. 그래서 특별히 오페라 엑섭 준비하실 때는 일단 리브레토를 읽어보시는 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뭐 비디오나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아, 하우프만이 캡틴이네. 이렇게 뭘 몰라. 참. Ein guter Mensch, der sein gutes Gewissen hat. 이거 오페라 공연 때 맞추기 진짜 어렵겠다. 테너가 비올라한테 맞출 순 없고 당연히. 근데 이거 너무 랜덤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랜덤한 게 어딨어요, 그죠? 내가 랜덤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거 진짜 어렵겠다. 들으면 딱 답이 나오는 엑섭이 있고 약간 답 안 나와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좋은 거는 저랑 테너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테너가 자기의 그 페이스를 놓치지 않게 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sehr frei quasi cadence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테너 파트 봐가면서 너무 수학적으로 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긴 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같이 하고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엑섭 영상 찍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모르는 엑섭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 다음번에는 그냥 저도 알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습하시는 엑섭 한번 같이 연구해 볼게요.